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월요일장을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OX 종목은요, SM부터 확인해 보죠. 앞으로 영업이익이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 엔터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 하락을 그래도 실적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두 분의 의견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시죠. 네, OX 의견 나뉘어졌는데요. 유창희 대표님은 오래 주셨어요.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정민 팀장님이라고 아시나요? 네. 팀장님께서 SM의 모든 아티스트를 다 좋아했던 그런 그런 팬클럽 회원으로서 시장이 좋지 않아도 경기가 침체돼도 이 팬들은 계속 쓴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SM 그런 이유로 오입니까? 네,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시장 그렇다고 수익이 났다는 건 아니지만 JYP 엔터테인먼트 한번 여기서 추천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팬들은 열성 팬들은 네. 불황이 없죠. 네, 예를 들어서 티켓 가격이 안표상에서 예를 들어서 정상 가격은 10만 원인데 안표로 50만 원, 100만 원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구매를 해서 공연을 보시니까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열성 팬 혹은 팬들을 확보한 아티스트의 매출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때도 그랬고 맞아요. 지금 그분들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네. 그건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황에서 강한 섹터는 엔터주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또 오프라인 공연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된다면 전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 대비 선방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M에 대해서 의견 주셨고요. 반대로 박정수 대표님은 X를 주셨습니다. SM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있으시다면요? 네, 실적은 좋습니다. 네. 네, 좋은데 시장 대비 좀 덜 밀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좀 감소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좀 거래량이 약간 박스권 횡보 국면에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버리면 추후에 기술적으로 좀 밀릴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접근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네. 여기서 손실이 나면서 버티는 그런 구간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 의견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대략 기술적으로 좀 빠지면 한 5만 6천 원 이하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M 실적은 괜찮은데 그래도 지금 최근에 주가 분위기를 봤을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에서 X가 나왔습니다. 한번 두 분의 의견 다시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화전기 보도록 할게요. 배터리 시장 진출이라는 그 키워드가 붙이자마자 오늘 4% 상승해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두 분이라면은 이 종목 더 길게 보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여기선 또 반대인데 이제 OX 위치만 바뀌었습니다. 박정수 대표님은 이화전기를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 배터리 시장 진출이라는 게 가장 큰 몫을 했을까요? 네, 이것이 실적상 현재 확연하게 좋은 어떤 그 결과는 주는 상황이 아니죠. 하지만 그렇죠. 에너테크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배터리 사업을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강력한 이슈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이슈력과 수급력으로 추가적인 상승력을 조금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월봉상 20선 라인 대략 1,510원 정도 라인까지 내일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기술적으로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여 돌파가 된다면 1,800원 정도 라인까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상 보면은 좋지 않죠. 적자 기업이지만 그래도 자산 가치 2,600억 대비 시가총액이 1,100억대로 좀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력으로 충분히 기술적 주가 상승력은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반대로 유창희 대표님은 X입니다. 이화전기 어떤 부분을 조심해 볼까요? 앞에서 말씀하신 거를 정반대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확정된 게 아니죠. 돈을 얼마 벌을지 안 벌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 지금 시장에서는 돈을 정확하게 제대로 벌어주고 있는 2차 전지도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2차 전지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만으로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지금 아침 한 5분 만에 상한가를 직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5에서 한 10분 만에.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매수가 안 되는 것이고
상한가가 풀리는 순간이 그때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 20% 오르고 있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었는데 지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상한가, 내일 상한가가 풀린다? 그럼 또 그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무리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도 모르겠지만 신규 접근은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전기에 대해서 이 배터리 시장 진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좀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시장 진출이 주는 그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사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고요. 마지막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DA-리엔씨 2분기 실적은 부진, 하반기는 어떨까? 두 분에게 DA-리엔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견은요? 오늘은 뭐 3가지 종목에 대한 의견 다 달라서 좋네요. 좋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오락가락하니까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봐야 되는데 유창현 대표님은 DA-리엔씨의 어느 부분을 가장 큰 강점으로 보고 어느 부분을 좀 약점으로 보시는지요? 전 다 약점으로 보고 있어요. 무슨 그렇습니까? 얘기냐면 네. 지금 오늘도 보시면 GS건설이 폭락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건설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 라움시티인가요? 리움시티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지만 네. 그거는 뭐 봐야지 않은 것이고 결국 국내 건설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썩 좋게 흘러가기 쉽지 않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뭐 재해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이 하반기에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매수하기에는 그렇게 따지면은 다른 종목군들 더 좋은 것들이 많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리스크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저가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도 오늘 6% 이렇게 아래 꼬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DA-리엔씨 반면에 저희 박정수 대표님은 조금 더 보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점일까요? 네, 되게 이제 저평가 상황입니다. 건설주들이 최근에 되게 많이 밀려서 오늘 뭐 다 빠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원자재 가격 급등과 해외발 리스크로 인해서 뭐 이런 이슈로 전반적인 대형 건설주들이 다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지금 시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저평가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흑자를 잘 내고 있죠. 뭐 대형 건설사들이 뭐 실적이 조금 감소될지언정 적자를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규모 흑자를 아직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순자산 가치는 4조 2천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정도 수준으로 완전히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밀리게 된다면 우리는 장기적인 포지션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는 가격대까지 거의 밀렸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로 이제 관심 있게 접근하실 분들은 37,000원 이하로 한 2개월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신다면 안정적인 평단을 충분히 형성할 수 있고 그리고 추후 다시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6만 원대까지는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DA-리엔씨까지 두 분의 의견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좀 OX 종목이 어려웠네요. 그럼 그 외에 두 분이 직접 살펴보고 있는 오늘의 마감에 산다 종목은 무엇일까요? 키워드 보도록 하죠. 우크라이나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뭐 인플레 뭐 피해를 좀 덜 볼 수 있는 섹터 테마로 좀 꼽히고 있고 시장을 사자라는 거 보면은 요거 뭐 레버리지 뭐 ETF 이런 건가 싶기도 한데요. 어느 뜻입니까? 시장을 사자. 네, 뭐 맞습니다. 맞아요? 코덱스 레버리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종목을 오늘 좀 선정을 하려다가 오늘 처음으로 종목을 포기해야 되나? 맞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자신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그동안 강했었던 조선주들, 뭐 신재생에너지, 방산 그냥 할 거 없이 뭐 6, 7% 뭐 어떤 악재가 나온 것도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물론 뭐 신재생에너지 조금 악재가 나왔지만 그게 그렇게 하락을 불러일으킬 내용인가? 라고 보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근데 또 반대로 삼성전자 오늘 왜 오르지? SK하이닉스 왜 오르지? 그러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가 물론 악재가 나왔지만 그동안 잘 버텼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락할 건가? 그러니까 지금 종목을 강한 종목을 선택을 해도 불확실한, 그러니까
뜻모를 이유에 의해서 하락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차라리 그냥 지수를 사자. 안정적으로. 어쨌든 저는 지금 뭐 또 욕받이 무녀가 됐지만 바닥권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뭐 여기서 바로 2,000포인트를 갈지언정 이 자리는 다시 올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지금 좀 주식이 좀 선별하기 어렵다라면 지수 관련된 거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뭐 손절가 이런 걸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고요. 뭐 2,200포인트 초반까지도 밀릴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 이상 밀리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반등을 준다라면 오히려 한 2,400포인트 이상은 좌율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온다라면 일단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부터 모아가시고 좀 올라오면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완전 정반대로 인버스를 사는 거는 굉장한 비추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뭐 전략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인버스를 지금 사는 거는 네. 일시적인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랑 생각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한쪽에 꽂히게 되면은 이거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다음 달이 아니라 지금부터 한 일주일, 한 2주 정도는 상승한다 생각으로 시장을 접근해야지 여기서 더 빠질까 하면은 의외로 막상 반등이 나왔을 때 그 수익을 제대로 구사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그래서 오늘 나왔습니다. 저희 마감에 산다 하면서 거의 처음으로 레버리지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는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박진수 대표님 어떤 종목을 그 안에서 눈여겨보십니까? 네, 덕신 하우징입니다. 덕신 하우징이요? 일단 대형 고층 건물이나 이런 교량을 설치할 때 이 바닥 재료로 데크 플레이트를 쓰는데 그 데크 플레이트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데요. 오늘 한국의 이 모듈러 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싶다라고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이제 언급을 하면서 SY라는 샌드위치 패널 만드는 회사가 급등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앞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 존재할 것 같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대형 또 빌딩도 다시 또 재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덕신 하우징이 부각받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존재할 것 같고 거기에 최근 가덕도 신공항도 좀 빠르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 이슈로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데코 플레이트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덕신 하우징을 관심 있게 지켜볼 예정이고요. 매수가는 지금 가격 좀 밀렸습니다. 오늘 좀 밀려갖고 2,095원인데 이 가격 이하로 좀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손절 가격은 대략 1,990원으로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그대로 2,45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신하우징 마감에 매수해 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덕신하우징 오늘의 마감에 산다 종목으로 나왔고요. 또 앞서 이제 유창희 대표님이 그러셨잖아요. 오늘 이상하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상승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박정수 대표님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저도 뭐 시장을 바닥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네. 기술적으로 조금 밀리게 된다면 코스피 기준으로 2240선. 근데 혹여 조금 더 충격이 가해지면서 밀리게 된다면 2160선을 맞은 노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미 이제 16개월 정도 우리 증시가 2020년 3월부터 쭉 상승력이 2021년 6월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13개월 차 하락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력이 조금 더 길어봐야 대등적 시간론 수치로 3개월 정도 더 빠지게 되면 9월 정도가 이제 변곡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미 강력한 하락력이 6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뭐 2, 3개월 정도는 약한 조정력으로 약간 횡복성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레버리지 한 2개월 텀으로 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 보니까요. 사실 이미 목표가 하향이라던가 부정적인 톤에 의해서 하락했던 2분기 실적 실망주들이 갑자기 더 빠지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건설주들도 그중에 하나에 속할 것 같은데 네. 이런 종목은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는 것은 마이크론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저점을 이탈했다가 좀 반등을 주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 영향이 있으면서 저감에서 들어왔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그냥 나 반동 주면 다 현금화하고 시장 떠날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내가 여기서 종목을 교체를 해서 좀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에 손실 본 부분을 좀 만회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하락한 종목을 갖고 계시게, 난 시간과 싸움하겠다라는 사람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면 좀 강한, 하반기에 좀 기대가 되는 섹터 쪽으로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맞다. 단순하게 지금, 어차피 지금 다 하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그럼 다 하락했을 때, 이럴 때 종목 교체를 고민을 하시고, 좀 강할 종목군들, 강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바꾸시고, 지금 하락했다? 실적 대비 저평가, 맞습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 많은데,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 지금 가격도 설명하기 힘들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은 항상 우리 생각과 다르게 주식은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종목 교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시면요. 코스피는 약부학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미선물 낙폭이 좀 줄어든 게 가장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코스닥은 아직은 1%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오늘 의료정밀 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건설업종 지수가 3% 넘게 하락하고 있어요. 거의 4%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고 보험업종과 금융업종도 1%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닥은 72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